안녕하세요, 리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좀 목소리가 다운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엄마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평소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또 엄마의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의 자존감도 높아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상담할 때 저희 내담자 어머님들께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말씀이 알지만 어떻게 해야 엄마가 행복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엄마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존감이 높은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럼 엄마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행복의 조건인 엄마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엄마가 됩니다. 엄마의 삶은 참 힘들어요. 하루 24시간 아이의 스케줄로 돌아가고 아이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동동거리며 하루 일과를 다 하고 나면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엄마들과 또 비교를 하면 나는 항상 모자란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면 참 좋겠지만 이 티가 나지 않는 육아는 끝이 없게 느껴지기만 해요. 물론 남편이 알아준다면 좋겠지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결국 밖에서 인정받는 자원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럼 누가 알아줘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애쓰고 수고했음을 또 서툴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하면서 저희 내담자 어머님께 어머님 스스로를 칭찬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들으시면서 웃으시다가 우셨어요. 이게 어떻게 칭찬을 하냐고 죄책감 때문에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또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화를 냈던 일, 혼냈던 일, 더 노력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시고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가 모르고 아이에게 했던 미안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했던 상처 주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때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순간인 거예요. 노력하지 않은 것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단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또 미안했음을 아셨다면 이제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또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은 내가 최선을 다했던 시간임을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려웠던 것을 또 잘 몰랐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일 그게 힐링이에요. 멋진 호캉스를 가고 또 여행을 가고 갖고 싶었던 물건을 나에게 선물하는 것도 기분 전환에는 좋겠지만 진정한 힐링은 진정한 엄마의 위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그 완벽주의와 애정결핍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내가 완벽주의였다고 애정결핍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완벽주의를 요구받고 또 애정결핍을 느꼈던 세대예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완벽주의는 애정결핍이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완벽주의인 부모 밑에서 완벽주의인 자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지 못해요. 또 낮은 자존감으로 또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열등감을 갖게 되면서 자녀를 통해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모든 것을 챙겨주려고 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잘못될까봐 나처럼 될까봐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
나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아이에게 애쓰면서 닥달을 하게 됩니다. 절대 행복한 사이가 될 수 없어요.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애쓰고 살았는데 아이도 나도 행복하지 못한 마음이 든다면 이제 바꿔야 하겠죠?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내 마음 돌아보기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화가 나는 상황이 사실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화가 나고 실망을 하시거나 상처를 받고 있다면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어린 나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죠. 이젠 늙으신 부모님들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어린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기특했다고, 또 수고했다고, 잘 참았다고, 고생했다고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주시고 앞으로 아껴주고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더욱 키우면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로 약속해요. 두 번째는 나의 부모와 그리고 우리 아이와 독립하는 겁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의지하고 있다면 아직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당한 한 인격체로서의 나로 독립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자녀와도 독립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가 되면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면 부모는 자녀를 부모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야 해요. 이제 거리를 두셔야 되는 거죠. 아이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과 지지의 시간은 변함없이 지속하시되 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이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또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게 돼서 서로가 행복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세 번째는 취미생활하기입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운동, 독서, 미술, 영화, 공예, 원예, 또 공부 등 다양한 취미들을 가질 수 있죠. 이왕이면 2가지 정도 취미를 가지시고 목표도 세우셔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어려서 시간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조금씩 10분이나 30분 정도라도 나만의 시간을 좀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조금 자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셔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성공 경험을 갖는 겁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때에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성공 경험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들에게도 성공 경험은 대단한 것을 이루시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해나가시는 소확행을 경험하셨으면 해요. 취미생활로 하시는 것들에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이루시다 보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죠. 엄마는 24시간이 모자라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30분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꼭 시작하시는 거예요.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심적 어려움들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드신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붓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엄마의 역할도 잘 해내실 수 있고요. 성장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이번 한 주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